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이죠. 공시가격 6억 원이 넘어서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 서울에서 얼마나 될까요? 3년 전에 비해 14배 증가했는데 자치구로는 노원구가 무려 1,099배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태릉골프장을 주택부지로 활용하는 정부 방안으로 노원구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7월 2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청담중학교 급식 배식 담당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등교가 중단됐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학년 원격 수업이 진행됩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으로 태릉골프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반대 여론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각 기초의회들이 매번 원구성의 난항을 겪는 문제에 대해 같은 당 의원끼리의 불신과 선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박정희 기념 공간으로 논란이 됐던 동화동 공영주차장이 주차장 기능을 유지한 채 공원과 거점교육센터로 탈바꿈됐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으로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만여 채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입니다. 개발 소식에 지역 민심은 양분되고 있는 가운데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공릉동 육군 사관학교 내에 위치한 태릉골프장. 군인들의 체력 단련을 목적으로 지난 1966년 개장했습니다. 18홀 규모의 골프장은 예비역 등 전 현직 군 장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으로 태릉골프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그린벨트 해제 대신 공릉동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3만여 제곱미터 부지를 개발하면 만여 채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 발표에 지역 민심은 양분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따라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에는 집은 한 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해제는 정말 대통령 얘기하듯이 후대를 위해서 놔두고 좀 아껴야지. 국공립을 활용하면은 당장 재정도 덜 들어가고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면 지역의 한 인터넷 카페에선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찬반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태릉골프장 개발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 골프장 부지는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상태. 서울시는 시내 모든 그린벨트에 대해 개발 제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골프장이 사라질 경우 군 장성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최근 서울에서도 수돗물 유충 발견 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의장단이 아리수 정수센터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정수 단계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보도에 엄종규 기자입니다. 종로와 중구, 용산, 마포 등 서울의 7개 구 71개 동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입니다. 지난 19일 이곳에서 수도를 공급받는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수도 사업본부 측은 긴급 점검 결과 급수 체계에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구에서 아파트 욕실 바닥에 유충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 급수 체계 문제보다는 일단 건물 내 관리상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타 지역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된 입상 활성탄 흡착지 시설에 대한 점검이 집중됐습니다. 이곳 역시 민원 발생 이후 긴급 정밀 조사가 이미 진행된 상황. 다른 정수장에서는 다 이제 생긴 데는 다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유충이나 이런 사체라 또 다 뜨는데 전혀 이상이 없이 완벽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시설 자체가 외부와 격리돼 있어 벌레 유입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센터 측의 설명. 하지만 점검단은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활성탄 세척과 교체 주기 단축 등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활성탄을 이제 청소해서 그런 유충 같은 것을 거른다고 그러는데 그 주기를 좀 당겨서 좀 짧게 해서 더 이런 위생 관리나 질병 관리에 좀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정수장 내 활성 탄지 시설을 보완하는 한편 조사단을 꾸려 이미 검사를 마친 뚝도를 제외한 5개 정수센터에 대한 정밀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돗물에서 유충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과 공동주택 저수조와 배수구 등의 청소를 진행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나 싶었더니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교회 소모임과 행사 금지령이 풀리는데 송파구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강남구 청담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급식 배식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먼저 코로나19 현황 살펴보죠.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방역당국에 따르면 23일 0시 기준 서울에선 12명의 확진자가 늘어 누적 확진자는 1,526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1명은 지역 발생, 1명은 해외 입국 확진자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시간 기준 전국에선 59명이 늘었습니다. 이 중 지역 발생이 39명, 해외 입국 사례가 2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누적 확진자는 13,938명입니다. 네, 지역 감염이 재차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교회와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과 광주 방문 판매 업체발 확산이 어느 정도 잡히나 싶었는데 또 다른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송파구 사랑교회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당 교회에선 지난 20일 첫 확진자가 나왔고 3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방역당국은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보는 과정에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까지의 전파 사례를 비춰볼 때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식 배식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즉시 등교 수업을 중지하고 전 학년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급식 배식원 A씨는 지난 17일까지 학교에 출근했고 증상이 나타난 이후엔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의 동선을 파악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강남구 소재 사무실과 강서구 요양시설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본 생활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협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강남구의회 의장 선거가 일주일 넘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와 관련해 고발 직전까지 가는 대치를 이어갔지만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의 재투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하면서 원만한 의장단 구성이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불발되면서 한 의원이 사퇴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 의회 정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정된 본회의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단 한 명의 의원도 본회의장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보여주기, 기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 같은 불법 선거 의혹부터 기표된 투표용지에 유효, 무효냐 논란까지 의장 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대치가 지난 13일 이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7일 민주당은 의장 후보로 나선 통합당의 특정 의원을 거론하며 고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협상이 또 잘 안 되고 자기들 일관적인 주장을 해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협상 카드로다가 사실은 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장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정하게 해달라는 거니까요. 통합당은 고발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보겠다며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여튼 유감 표명할 건 하고 서로 풀고 처음부터 의석 배분하고 원만하게 가자. 주말을 넘긴 지난 20일 양당은 재투표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통합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불발됐습니다. 같은 날 통합당의 최남일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생긴 당내 의원 간 갈등 등을 이유로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이튿날엔 의원직 사퇴서까지 등기로 접수했습니다. 진흙탕도 이런 진흙탕은 본 적이 없습니다. 공천장 하나 가지고 이후다 트라우마 하나 가지고 누구 하나 올바른 소리 하는 의미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통합당에 있을 이유가 없다.
전임 의장의 임기 직후 음주의심 교통사고에 개원 이후 초유의 의장 선거 파행, 여기에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남사랑 상품권이 포함된 추경 예산안 처리까지 미뤄지면서 강남구 의회에 대한 불신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광진구의회가 마침내 원구성을 끝냈습니다. 의장단 선거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인데요.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운영위원장 선거에서는 반전을 거듭하며 전은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기획행정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장은 선출했지만 운영위원장 선거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연기됐습니다.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해 다시 열린 회의. 예정된 시간에 투표를 진행하며 순조로운 양상을 보였지만 이번엔 때 아닌 무효표 논란이 일었습니다. 간표 결과 한 개의 투표용지에서 도장 일부가 10번과 11번 후보의 선에 걸쳐 찍힌 것. 결국 선관위에 문의했지만 선관위 측은 유권 해석이 어렵다며 의원들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의원들은 거수를 통해 해당 표를 유효표로 인정했지만 과반수 득표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은혜 5표, 장경희 5표, 장길전 4표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당선자가 없음을. 정회 후 다시 열린 회의에선 전은혜 의원과 장경희 의원을 두고 결선 투표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전은혜 의원이 7표를 얻어 6표를 얻은 장경희 의원을 제치고 운영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장길천 의원이 후보에서 빠져 같은 당 장경희 의원의 낙승이 예상됐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통합당 전은혜 의원에게 투표하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은혜 의원 7표, 장경희 의원 6표, 무효 투표가 없습니다. 최다득표자이신 전은혜 의원님이 8대 강진구의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약 한 달 만에 정확히 29일 만에 광진구의 원구성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당내 분란으로 인해 역대 최악의 선거였다는 내부 비판이 나옵니다. 더불어 의원 간 신뢰하지 못하는 의회를 주민들은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광진구의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같은 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장단 선거에 시간을 허비하는 이유는 뭘까요? 의회 내 외부에서는 연결고리를 끊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성협 기자입니다. 광진구의 지난 5대 의장단 선거부터 8대 의장단 선거까지 원구성하는 데 걸린 기간입니다. 5대 전반기의 경우 37일, 5대 후반기의 경우 32일이 걸렸습니다. 6대 전반기는 17일이 걸렸습니다. 6대 후반기와 7대 전반기는 비교적 빨리 끝났지만 7대 후반기에서 15일, 8대 전반기에서 18일이 걸렸습니다. 이달 21일 원구성을 마친 8대 후반기의 경우 29일이 소요됐습니다. 이처럼 원구성이 늦어지는 이유의 핵심은 의원 간 갈등입니다. 특히 당내 갈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갑과 을 지역으로 편을 나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탓에 다수당이지만 표가 분산되기 일수. 신뢰가 필요해서 주주받고 막 해서 표를 주고받고 해가지고. 선출 방법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광진구의회는 의원 모두를 후보로 하는 교황식 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해당 방식은 후보자에 대한 견제나 비방이 없다는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물밑 작업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탓에 투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회기가 길어지는 한 이유로 꼽힙니다. 후보가 누구입니다라고 하고 뭐 경견 발표하고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는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다 합의를 거쳐서 혹은 정당끼리 또 혹은 내부자들끼리 자기들끼리 그 오프라인으로 전부 다 그 후보자를 내정하잖아요. 그렇다면 교황식 선출 방식의 폐단을 해결할 대안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전 등록제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전 등록제는 미리 자리별로 후보를 등록하고 공개적인 선거 운동을 하는 방식인데 후보의 인물과 정책 중심으로 선거를 진행함으로써 투명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고 더불어 회기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렇듯 사전 등록제를 시행 중인 종로, 노원, 마포, 광동구 등의 자치구 의회에선 이번 의장단 선거가 모두 조기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반면 교황식 선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강남구와 은평구는 아직 원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뭐 한 7, 8개 구에서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얘기들이 되고 하니까 의회하고 우리 시민사회라든가 뭐 국민들이 DFT를 하나 구성을 하든가 해서 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무려 15년 가까이 이어진 광진구의 의장단 선거 장기화 관행. 이 같은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을 마친 구로구의회가 제8대 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회의 앞서 의회는 개원식을 통해 후반기 의회 시작을 알렸습니다. 보도에 엄정규 기자입니다. 구로구의 제8대 후반기가 의사봉소리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후반기 첫 임시회는 6일간의 일정으로 특위 구성과 상임위 활동, 그리고 조례안 처리 등이 진행됩니다. 주요 안건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생활임금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으로 이 밖에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구로구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후반기 의회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 초청 없이 간소하게 치러진 개원식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집행부와 사공을 존중하면서 구로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명 의원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와 구의회가 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힘을 합쳐 나간다면 이 위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번 제295회 임시회는 오는 27일 예정된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마무리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박정희 기념공원으로 논란이 됐던 동화동 공영 주차장이 공원 주차장 확충과 함께 학교 밖 거점 교육센터로 새롭게 조성을 마쳤습니다. 중구는 개관식을 대신해 소규모 그룹 투어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도심 주택가 한복판에 초록을 가득 품은 공원이 들어섰습니다. 산책로엔 각종 나무가 심어졌고 무더위를 식혀줄 쿨링 포그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상 야외 공간이 녹색 힐링 쉼터로 꾸며진 반면 지하 2층부터 5층까지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해줄 229면의 공영주차장이 자리 잡았습니다. 핵심은 지상 3층에서 지하 2층까지 이어지는 중구교육지원센터 1호음. 진로 진학과 학습을 지원해줄 공간인 중구진학상담센터와 스터디 카페를 비롯해 핵심 공간인 도서관과 북카페, 강의실과 중구교육복지센터가 운영됩니다. 청소년들의 재능과 꿈을 발산할 수 있는 댄스실과 영상 작업실, VR 스튜디오도 마련됐습니다. 중구교육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또 욕구에 맞게 아이들에 맞춰서 배움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역량들이 다양하게 필요한데 그중에서 어쨌든 아이들의 디지털 역량들을 좀 키울 수 있도록 1호음은 100인의 원탁 토론회와 22차례의 주민 토론회, 공청회, 공간기획단에서 나온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첫 공개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주민과 마을 강사 26명만 제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냥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학생들 위주로 만들어지고 기획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여기 와서 이렇게 다 둘러보니까 지역 주민들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1호음은 배움이 곧 삶의 방식이라는 에듀 스타일을 표방하는 만큼 중구형 미래교육 플랫폼과 인재 육성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아이들 키우기 힘들어서 중구를 떠나는 분이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중구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하는 곳이 이곳 동화동에 있는 교육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차난 해소와 녹지 공간 제공, 교육 지원이라는 세 가지 이로움을 선사하게 될 중구 교육지원센터 이로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이로움 3355 현장 투어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24개 프로그램을 무료 운영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강남구는 모든 민원 창구에 비대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카드를 꽂아 민원 수수료를 결제하는 비대면 결제 시스템은 이달부터 구청 민원부서와 22개 동주민센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제는 마그네틱 카드뿐 아니라 제로페이 등 휴대전화 간편결제 서비스로도 가능합니다. 강남구는 지난 5월부터 자동차 등록과 여권 발급 같은 대면 업무를 진행하는 모든 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강동구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접수를 연장합니다. 강동구의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상가 건물 보수와 전기 안전 점검 등 건물 운영에 필요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건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강동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내 집값이 떨어져도 걱정, 올라도 한숨.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뛴 집값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서울 동북부 지역의 체감폭이 더 크기 마련입니다. 정부의 발표 하나에 시장이 들썩거리는 모습을 보면 집은 한 채만 있으면 되지 않냐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답할 길이 없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